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2일 시행된 제106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회계 목적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입니다. 먼저 1번, 미래 자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회계의 비화폐적 정보가 아니고요. 회계 외 비화폐적 정보가 아니고 회계의 화폐적 정보의 제공이 됩니다. 회계 외 비화폐적 정보가 뭐가 있을까? 우리 회사의 좋은 분위기, 완만한 노사관계, 훌륭한 경영진, 또 고객의 충성도 이런 건데 이런 거를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공시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회계 외 비화폐적 정보 제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계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고 2번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 제공, 경영자가 일 잘하는지 평가하는 게 수탁 책임 평가죠. 세 번째,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어떤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회사에 외상거래, 신용거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회계 목적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 제공. 유용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작성 공시하는데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추석이 있는 겁니다. 2번, 3번, 4번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회계 목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회계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됩니다. 2번, 다음 중 보기 거래에 대한 분개로 틀린 것은 1번, 차용 증서를 발행하고 현금 100만 원 단기 차입하다. 돈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100만 원, 자산 증가. 왜 들어왔을까? 단기 차입하여 줄 돈 부채가 증가했어요. 여기 부채 증가. 차입해서 돈이 들어온 거죠. 맞고요. 2번, 피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피품 100만 원, 물건 들어왔으면 자산 증가, 차변. 외상 매입했으면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계정 과목이 뭐죠? 그렇죠.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 외상거래에서 줄 돈, 즉 상품 매입 이외에 외상 구입할 때에 줄 돈은 미지급금이 됩니다. 여기는 부채 증가. 옳지 않은 건 2번이 됩니다. 3번,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현금 100만 원 수령하다. 돈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100만 원, 자산 증가.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선 받을 수, 먼저 받은 계약금, 선수금 100만 원. 판매자가 먼저 받아둔 금액인데 판매 안 하면 줄 돈이에요. 유동부채, 부채 증가가 됩니다. 네 번째, 직원 부담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100만 원 현금으로 납부하다. 돈 나가면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우리 회사가 급여 지급할 때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예수금이 되는 거죠. 대변에 예수금. 이 예수금은 납부하면 부채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부채 감소. 직원에게 급여 지급할 때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떼어서 갖고 있는 금액이니까 대변에 예수금, 부채 처리했다가 납부하면 부채 감소가 됩니다. 3번,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뭐예요? 그렇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은 수익 계정 과목과 비용 계정 과목이 됩니다. 1번 매출원가 비용 외상매입금 부채죠. 2번 매출액 수익 미수 수익 수익이 아니고 여긴 자산이에요. 3번 매출원가 비용 기부금 비용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선급 비용은 기말 현재 앞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급한 거 기말 현재 사용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여기는 자산이 됩니다. 자산 미수 수익 기말 현재 수익이 발생되었는데 받기로 한 날이 도래하지 않아서 받지 않은 금액 받을 돈 자산 외상으로 매입하고 줄 돈 상품 외상 매입하고 줄 돈 외상 매입금 부채가 됩니다.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중 거래 판례서와 그 예시가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기기장치 1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다. 물건 사왔으면 자산 증가 차변의 기계장치 10만원 보통 예금에서 지급되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의 보통 예금 10만원 맞죠? 나 현금 10만원 출자하여 회사 설립하다. 회사 입장에서 현금 1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자산 증가 회사 입장에서 왜 들어왔을까? 장사 미천 받은 거죠. 이렇게 장사 미천 받은 거 기업주로부터 받은 장사 미천을 뭐라 한다? 자본금 자본금이 10만원이 됩니다. 여기는 자산 증가 여기는 자본 증가 맞죠? 다 은행으로부터 10만원 차입하고 즉시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다. 차입하고 줄 돈 차입금이에요. 여기는 단기 차입금인지 장기 차입금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입금 부채 증가 10만원 적고 보통 예금 계좌 입금되었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돈 들어왔으면 자산 증가 대변에 차입금 부채가 증가했네요. 여기도 맞죠? 나 외상매입금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지급한 게 10만원 왜 지급했어요? 외상매입금 갚았죠. 부채 감소 차변에 외상매입금 차변의 부채 감소, 대변의 자산 감소 여기도 맞습니다. 다 맞기 때문에 답은 4번. 5번 다음의 잔액 시산표에서 양괄호 가와 양괄호 나에 각각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잔액 시산표 차변과 대변 잔액만 나와 있는 거죠. 차변 잔액 합계는 현금 10만원 더하기 건물 70만원 더하기 급여 5만원 하면 여기는 85만원이 됩니다. 시산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해야 돼요. 여기도 85만원 85만원은 외상매입금 9만원 더하기 자본금 나 더하기 이자 수익 4만원이 되기 때문에 85만원에서 13만원 빼면 나는 양괄호 나는 72만원이 됩니다. 가는 85만원 나는 72만원 답은 4번이죠. 시산표에서 차변 잔액은 무엇과 무엇이 있다. 이것도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자산 비용이에요. 차변 자비 차변은 자비롭고요. 대변에 잔액이 있는 것은 뭐다? 대변에 있는 건 부채 자본 수익
부자, 번 돈이죠. 대변을 잘 보는 사람이 부자고 돈을 많이 벌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시 손익으로 계정을 마감하는 계정 과목 윗줄 집합 손익으로 기말에 계정을 마감하는 계정 과목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을 의미합니다.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이자 수익, 답이죠. 수익.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은 수익과 비용이에요. 2번 자본금은 자본이고 재무상태표 자본을 의미하죠. 미지급금 재무상태표 부채 외상 매출금 재무상태표 자산 계정이 됩니다. 따라서 2번과 3번과 4번은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재무상태표 계정은 기말에 차기로 2월 되는 계정 과목을 의미합니다.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특징을 가진 자산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이다. 그럼 여기는 유형 자산이 될 수 있고 무형 자산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점,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자산이고 물리적 형태가 있다. 물리적 형태가 있기 때문에 무형은 안 되고 유형 자산만을 의미합니다. 유형 자산이 아닌 것은 1번 상품 판매 및 전시를 위한 상가, 건물이죠. 유형 자산, 건물. 두 번째, 상품 판매를 위한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은 유형 자산이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상품 운반을 위한 차량 운반구, 유형 자산이죠. 차량 운반구. 네 번째, 상품 판매를 위한 상가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건물에 설치한 에어컨은 비품이죠. 유형 자산. 비품은 사용할 목적이고 건물도 사용할 목적이죠. 여기도 사용할 목적이고 2번은 상품 판매 목적인 재고 자산은 유형 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8번 다음은 주 무릉의 재무제표 정보이다. 이를 이용하여 2022년 회계연도 말 부채 합계를 구하면 얼마인가? 해당 문제는 T자 3개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T자 3개 그리시고요. 여기가 재무상태표 기초 자산 부채 자본 여기가 재무상태표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이 됩니다. 손익계산서 여기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기초자본 더하기 당기순이익은 기말 자본이 되었습니다. 빈칸 채우기 2021년 기말 금액은 자산 부채가 다음 기로 2월 되기 때문에 여기는 2022년도 기초 잔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초 자산이 850만 원, 기초 부채가 여기가 400만 원.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이기 때문에 기초 자본은 850에서 400을 빼면 여기는 450이 계산이 됩니다. 기말 자산이 1100, 여기가 1100이고요. 총수익, 총비용은 없고 당기순이익이 80. 기초 자본 더하기 당기순이익이 뭐다? 그렇죠. 기말 자본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걸 더하면 기말 자본은 530만 원.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말 자본 따라서 1100에서 530 빼면 570 기말 부채는 3번이 됩니다.
9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 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으로서 재고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차감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매입, 환출. 매입, 환출은 사서 들어왔는데 다시 돌려보내는 거니까 다시 돌려보내는 건 반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입, 애누리. 매입한 상품의 하자로 값을 깎는 거. 매입, 할인, 외상 매입금을 조기 결제함으로써 약정에 따라서 외상 매입금을 일부 할인 받은 거, 이게 매입 할인이 되겠죠.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건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급여 비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매입 운임, 여기는 원가의 가산이 되어지는 거죠. 운반비는 매출 운반비는 손익계산서 판관비 비용이지 자산과는 무관해요. 여기도 판관비이기 때문에 자산과는 무관하죠. 9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 2023년 1월 1일 취득한 건물 내역연수 10년을 정해법에 의하여 기말에 감가상각한 결과 단기 감가상각비는 9,000원이었다. 건물의 잔존가치가 5,000원이라고 할 때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취득원가를 네모라고 할게요. 이렇게 네모. 정해법에 따른 감가상각 계산 산식을 하셔야 돼. 정해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5,000원이죠. 5,000원. 네모에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후의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됩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수익 창출 기간, 예상 사용 기간 10년 동안 똑같이 나누어서 비용 배분하는 거예요. 1월 1일 취득했기 때문에 기말에 1년치 감가상각 계산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7월 1일 취득했다. 그때는 곱하기 12분의 6개월치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기초에 취득했기 때문에 기말에 1년치 감가상각 하시면 되는 거고, 이 금액이 얼마다? 단기 감가상각비가 9,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곱하기 10분의 1이죠. 곱하기 0.1이에요. 곱하기 0.1. 곱하기 0.1은 넘어가면 나누기 0.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5,000원 넘어가면 여기가 플러스 5,000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취득 원가 얼마다? 90,000원 더하기 5,000원, 95,000원. 답은 2번이 됩니다. 응용 문제였죠. (11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외상 매출금. 일단 유동자산은 어떤 자산 더하기 어떤 자산, 당좌자산 더하기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이 되어집니다. 외상 매출금은 당좌자산, 선급비용은 끝에 비용이니까 비용이죠. 아니에요. 기말 현재 차기에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급한 금액, 사용 소비하지 않을 경우 돌려받는 자산이에요. 여기는 당좌자산. 기계장치 유형자산, 상품은 재고자산.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비유동자산 안에 뭐가 있다? 장기 투자 목적이면 투자자산, 장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데 형체가 있으면 유형자산, 장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데 형체가 없으면 무형자산.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아닌 나머지가 뭐죠? 그렇죠. 기타 비유동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유동 자산에 속하지 않는 건 3번이 되는 거죠. 해당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우리 실무 프로그램 K랩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계정 과목을 검색하시면
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해요.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플러스 F키 누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선급비용, 기기장치, 상품을 검색하세요. 검색하면 왼쪽 계정체계에서 어떤 자산인지 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도 가능하죠.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단기,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대료는 얼마인가? 단기 임대료로 360만 원 현금 받다. 보면 단기 차변에 현금 360만 원, 임대료 수익 발생 여기가 360만 원이 됩니다. 단기에 받은 임대료 중 기말 현재 차기에 속하는 금액은 단기 손익계산서 수익이 아니에요. 이 금액 중에 차기 수익이 있다는 거죠. 차기 수익은 단기 손익계산서 수익에서 제거하고 다음 기 수익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따라서 수익의 소멸 여기가 임대료 금액은 9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뭐다? 이 금액은 기말 현재 차기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먼저 받아둔 금액이죠. 먼저선 받을 수 수익에 대해서 먼저 받아둔 금액이니까 선수 수익이 되겠죠. 선수익은 90만 원이 됩니다. 기말 현재 먼저 받아둔 금액이니까 임대사업자가 기말 현재 자기 할 일 안 하면 줄 돈이에요. 여기는 재무상태표 뭐다? 그렇죠. 유동부채가 됩니다. 유동부채. 이 분계가 기말 수정분계가 되어지는 거고 기말 수정분계를 통해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먼저 재무상태표에서 선수수익 여기가 기말 수정분계 전이고 여기가 기말 수정분계 후 이렇게 볼게요. 또 손익계산서 임대료 어떻게 금액이 변화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말 수정 분계 이거 하기 전에 임대료가 360만 원이었고요. 선수 수익은 없었어요. 이렇게 0이었죠. 기말 수정 분계 함으로써 선수 수익은 얼마? 90만 원 이렇게 부채가 증가했고 임대료 수익은 360에서 90을 뺐으니까 이 금액은 270이 된 겁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에서 단기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대료는 얼마다? 그렇죠. 여기 2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에는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아니고요. 단기 손익계산서 수익 처리한 금액이 이 금액인데 단기에 받은 금액 중에 차기에 속하는 금액은 단기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빼야 돼. 이렇게 빼서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지급 시 총 급여 30만 원 중에 근로소득세 만원을 차감하고 2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거래에서 나타날 유동부채 계정으로 적합한 것은 급여 회계 처리 볼게요. 급여 지급했을 때 총 급여가 급여 단기 손익계산서 판관비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30만 원이 되는 거고 근로소득세 우리 회사가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떼어서 갖고 있는 금액 떼어서 보관하는 금액을 뭐라 한다? 그렇죠. 예수금이라는 거예요. 금액은 만 원이고 이걸 뺀 나머지 29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했으면 자산 감소 대변에 여기가 29만 원이 됩니다. 첫 번째 급여 지급 시 급여는 여기는 비용 발생 예수금은 떼어서 갖고 있다가 줄 돈이에요.
부채 증가, 고출돈. 일반적인 경우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출돈이므로 급여 지급 시 유동 부채가 되는 거죠. 현금 지급된 건 자산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한 김에 급여를 납부했을 때,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을 때 출돈은 주면 사라지니까 부채 감소, 차변에 예수금 이 금액이 10,000원이고 현금 납부한 곳을 볼게요. 대변에 현금 10,000원이 되겠죠. 하나 더,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 처리하는 금액은 소득세, 지방, 소득세,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이 금액을 떼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을 이제 납부했다. 납부할 때 부채 감소가 되는 거고, 납부하면서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이렇게 해볼게요.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에서도 절반 이상을 부담시키는 거죠.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 떼어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주는 거고, 줄 때, 납부할 때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여기는 세금과 공과,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은 이게 잘 나오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정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동부채는 1번 예수금이 되겠네요. 1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결산 현재 개정별 원장 중에 자본금 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되는 영구 계정이죠. 전기 이월된 게 여기가 기초고요. 차기 이월되는 게 여기가 기말이 됩니다. 또 자본금은 대변에서 증가, 차변에서 감소를 기입하는 거죠. 자본금 원장에 있는 여기 손익을 한번 분개해 볼게요. 자본금 대변에 얼마 증가했다. 그렇죠. 자본금 대변에 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다? 그렇죠. 손익 또는 집합, 손익이 되겠죠. 이게 뭐예요? 당기순이익이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됩니다. 1번 기초자본금 얼마예요? 기초자본금은 그렇죠. 200만 원이 됩니다. 2번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손익은 당기순이익이에요. 비교. 만약에 차변에 자본금이 감소하고 반대편에 손익이 있다. 손익이 있는 건 이거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손익은 단기순 손실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손익이기 때문에 뭐다?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이 90만 원 발생된 게 맞는 거죠. 세 번째, 차기의 기초자본금. 차기의 기초자본금은 단기. 여기는 단기의 기말 자본금을 의미하죠. 단기의 기말 자본금은 다음 기로 넘어가면, 차기로 넘어가면 차기의 기초자본금이 되기 때문에 얼마다? 금액은 290만 원이 됩니다. 네 번째, 결산일 자본금 원장의 손익은 90만 원이고요. 또 자본금은 손익 계정에 의해서 마감되는 게 아니에요. 자본금은 손익에 의해서 마감되는 게 아니고 차기로 이월되는 거죠. 손익 계정에 의해서 마감되는 건 뭐다? 그렇죠. 손익계산서 계정이 수익과 비용만 해당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4번이 됩니다. 이것도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15번 다음 중 세금과 공가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1번 본사 업무용 건물의 자산세, 우리 사업 관련된 건물의 세금이면 차변에 세금과 공가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 답은 1번이죠. 2번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후 잔액을 현금 지급하다. 정말 잘 나오네요. 차변의 급여 원천 징수한 금액은 예수금, 전체 금액에서 이걸 뺀 나머지 현금 지급했죠. 대변의 현금, 방금 전에 봤던 거고. 세 번째, 차량 운반구 취득하면서 취득세, 취득 관련된 세금은 유형자산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유형자산 처리하시면 돼요. 관련된 자산은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 차변에, 대변에 현금 지급하면 자산 감소가 됩니다. 네 번째, 회사 대표자 세금, 현금 납부하다. 대변에 자산 감소. 실무상 이렇게 대표자 세금은 인출금 또는 자본금 처리합니다. 자본금의 차감 계정 인출금 처리하거나 또는 자본금 처리하는 거죠.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한 두세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고 나머지 문제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보신 분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 준비 잘 하셔서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